무서운 이야기 실화 폐가입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폐가에 대한 소문은 학업에 지친 우리 고2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소재였고 삽시간에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나에겐 바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집에 대한 소문이라 매우 소름끼치는 일이었다. 전국 강원도 시골만큼 폐가가 많은 곳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폐가 흉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중학교 남학생 둘이 그곳에 갔다가 한 명은 며칠간 실어증에 걸려 말을 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몸져 누워 얼마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다. 소문은 실어증에 걸려있던 아이가 마을 어르신 칠순잔치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신나게 고기를 잔뜩 뜯던 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귀신이야! 귀신이 있어! 하며 소리치며 뛰쳐나가는 나가 온 동네를 뛰어다니다 그 폐가 앞에서 멈춰 구역질을 하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집 가족들은 이틀 후 황급히 이사를 갔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붙어있어 200명이 못 미치는 적은 학생 수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마을 전체의 이야기 소재였으니 이 일에서 3일이 지나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이 죽어서인지 이번에는 어른들이 나서 그곳에 가는 것을 말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이란 두려움보다 강하다. 결국은 한밤중에 고등학생 넷이 갔다가 정신을 잃은 한 명을 업고 살려달라며 외치며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보름달의 밝은 밤이었다.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목소리에 나는 눈을 떴고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달려나와 문을 열었고 나도 일어나 문 앞에 찾아와 3학년 선배들을 봤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마루에 눕히고 어머니는 황급히 여기저기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기절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30분도 안 되어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다. 마을 이장님 외에 마을 50에서 60 되시는 어르신들과 학교 선생님들도 보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시고 난 어머니와 쓰러진 그 선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나보고 피곤할 테니 자라고 하였지만 벽 너머로 들리는 어른들의 말에 집중하느라 온 신경을 곤두세워 피곤할 틈이 없었다. 무엇을 보았느냐? 이장님의 환한 목소리에 선배 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다. 저희 아무것도 못 봤어요. 갑자기 성규가 어디 방문 열더니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리치다가 쓰러졌어요. 또 다른 선배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도 무서워서 성규 없고 바로 뛰쳐나왔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거 혹시 사람이더냐? 모르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장님은 다시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확인해봅세. 그런데 그 아이는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갑자기 내가 있던 방문을 벌컥 열었다. 나는 큰 잘못을 하다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랬다. 성규야! 아이고 우리 성규!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구만. 성규 선배의 어머니처럼 보였다. 나를 냅다 밀치고 그 선배 머리 옆에 앉았다. 나는 머쓱해져 자리에서 일어나 창 밖으로 그 문제의 폐가를 바라보았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때 나는 그 폐가의 좁은 마당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사람의 그림자다. 귀신이 그림자가 있을까? 저건 분명 사람의 그림자일 것이다. 그래도 상당히 있는 거리였지만 그 그림자는 마치 눈이 달려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난 겁에 질려 가위에 눌린 듯 몸이 굳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모두들 선배를 둘러싸 상태를 물어보는 동안 나는 그득에 간신히 창문에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 과정이 몇 분이 걸렸는지 모른다. 내가 숨을 다시 내쉬어 헐떡거리고 있을 때 어른들은 이미 모두 나갔고
어머니는 급하게 내 얼굴 부여잡고 괜찮냐며 연신 물어봤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자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창문으로 그 폐가를 바라보았다. 선생님들은 제외한 새벽에 모였던 어르신들이 폐가를 향해 몰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폐가 마당 안으로 들어갔고 몇몇은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저 안에 누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신발도 대충 구겨 신고 뛰쳐나왔다.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 어른들은 금세 뭐 볼 것 없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내일 아침에 태워버리도록 합시다. 이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데 가볍게 손뼉을 치면서 외쳤다. 모두들 수긍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대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저 뒤에서 지켜보는 나를 보고 다가왔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 있었나요? 무언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단다. 거긴 오래전부터 주인이 없었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데 제가 어제 사람 그림자 본 것 같거든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내게 빠르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잡고 마을 어른들과 등을 돌리게 하였다. 뭐? 사람 그림자를 봤다니? 분명 사람 모양의 그림자였어요. 언제? 어제 말이에요. 어른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말씀 나누실 때 제 방에 있는 창문으로 폐가 쪽을 쳐다봤는데 달빛에 어떤 그림자를 봤어요. 그게 전부야? 네. 네. 분명 사람의 형태의 그림자였어요. 아버지는 등 뒤를 힐끔 보시더니 내게 속삭였다.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거라. 어차피 이틀 뒤에 불타 없어질 집이고 그러면 잊혀질 일이야. 이제 와서 시골 와서 자리 잡았는데 더 큰 소란 만들지 말자꾸나. 집이 없어진다면 그 사람도 다른 곳으로 떠날 터이고 그저 우리 집 근처를 아무런 소란 없이 이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구나.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다 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당장 오늘 태워 없애자고 이야기해봐요. 이미 내일로 결정났어. 아버지 등 너머로 보니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숨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간첩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갑자기 말이 많아진 나를 의아한 듯 쳐다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집으로 앞서 걸어갔다. 나는 많이 남은 질문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따라갔다. 뭔가 이상하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미쳤다. 단지 사람을 보고 놀라서 그러게 되었을까? 혹시나 귀신이 아닐까? 험난한 산골이나 여러 사고를 죽고 산에서 실종되는 사람도 종종 있으니 정말 귀신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 여기서 살던 사람의 영혼. 결국 그날 새벽에 조용히 잠수겠다. 폐가는 가까이 다가갈수록 음산해 보였다. 길 가운데 서서 불이 꺼진 집을 돌아보았다. 공포 때문인지 이상하게도 폐가처럼 무섭게 보였다. 폐가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면서 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누군가 숨어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귀신인가? 간첩일까? 범죄자일까? 내가 왜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지도 모르겠다. 입구에 한 발 내디키자 난 온몸에 전율을 흘렸다. 역시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것일까? 별빛, 달빛조차 이곳은 피해가는 듯 싶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뭘 하려 왔는지 깨닫게 되었고 바로 뒤돌아 집을 향해 뛰었다. 건말 내가 무슨 짓이라. 금세 숨이 가빠져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다. 나도 모르게 몸소리쳤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본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잔뜩 숙였다. 사람이다. 분명 사람이다. 서인 남자다. 사람 한 명이 주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집인 것처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난 그대로 길 가장자리를 따라 폐가 쪽으로 빠르게 다가갔다. 내가 폐가 뒤편에 숨어있을 때
방문이 열리더니 아까 들어갔던 남자가 무엇인가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좀 걷다가 다시 어깨에 들쳐매는 걸 보니 검은 천으로 쌓인 보따리는 꽤 무게가 나가 보였다. 같은 천으로 얼굴을 감싼 걸 보니 간첩이란 생각이 다시 들었다. 나는 숨죽여 얼굴을 보려 했으나 그러다 눈을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었다.